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우입니다. 얼굴이 안 나타나니까 평소 화면과 다르니까 좀 이상하죠? 예.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작년 수능 때 처음으로 좀 발빠르게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촬영을 하고자 일부 해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분들 수능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선생님이 현장 수업이나 이런 일정들이 너무 빡빡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태블릿을 통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태블릿을 통해서 한다는 건 조금 뭐 화면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금방 또 힘들어지고 질리고 화면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선생님이 현장 수업하고 집에 와서 지금 현재 12시 반, 12시 반이구나. 12시 반인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 촬영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사이트들의 정답을 입력을 하면서 어떤 문항들이 많이 틀렸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을 주요 문항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지만 일일비하지 마세요. 잘 본 친구들은 이 기세 이어가면 되고요. 못 본 친구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구체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항이 없었고요. 2페이지의 5번 문항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들한테도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이거 감입공유하천이죠. 그렇죠? 감입공유하천이고 A는 그렇다면 단구 쪽 요쪽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상대적으로 자유공유하천 쪽이고 뭔가 그 주변에 범람원 쪽을 체크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C는 우가코 쪽을 체크해 놨겠죠. 그 다음에 D는 이 위치 자체가 어디입니까? 부산 쪽이죠. 바로 누구 쪽 얘기하는 겁니까? 낙동강 삼각주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삼각주 쪽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1번 선지 감입공유니까 윤계 영향 많이 받았죠. 맞죠? 그리고 B는 범람원 어찌됐건 저게 배우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범람원이라면 하천의 퇴적이 맞잖아. 그다음에 C는 우거코니까 과거에 물이 흘렀던 유로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를 학생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랬잖아. 삼각주는 뭐다? 하구에 발달한 범람원과 동일한 녀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범람원에 나타나는 자연재방 배우습지 이야기를 한 거야. 됐니?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A가 감입공유 쪽이니까 그죠? 침수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5번 문제 조금 어려워했었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서는 9번 문제가 되겠네요. 9번 문제는 기후 문제인데 자료를 보니 기온, 겨울 기온과 겨울 강수 집중률 연강수가 있어요. 강수는 외우면 맞는 거고 외우지 않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기온은 더군다나 겨울은 추론하기 좋지. 자, 그리고 지역들을 봤더니 인천 있고요. 강릉 있고요. 군산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강수를 만약 알고 있으면 강수가 쉬울 수 있죠. 요 녀석 인천 군산 평균 이하의 소우지고 강릉 부산은 평균 이상의 다우지급이죠. 그러니까 다하고 나가 강릉하고 부산이 되고 가하고 나가 인천하고 군산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겨울 기온이 라가 따뜻하니까 그렇지? 라를 부산으로 선생님은 갈 거고 그 다음에 다가 될 거고 항상 남해안 지역은 따뜻하다라고 했잖아. 남해안 지역은 따뜻하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하고 군산은 강수량 차이로 물러나도 되겠지만 인천이 같은 서해안인데 더 북쪽이니까 겨울에 춥겠지. 그렇게 해서 가가 A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A, C, B, D.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솔직히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왔던 지역이 낯선 것도 아니니까 자료가 그렇다고 새로운 것도 아니니까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건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 같은 경우 지역지를 약간 새롭게 낸 스타일인데 A하고 B가 경기래. 그러면 A하고 B가 이쪽에 있고 C하고 D가 강원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A와 D에 도청이 있다며. 그러니까 A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그 다음에 D는 춘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B가 이천이 되고 선생님 동네네. C가 철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억에서는 수원에 도자기 축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지.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용암대지는 C에 있으니까 잘못됐지. 그치? 그리고 A하고 B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거. 그래, 성남, 수원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통근 인구가 더 많을 수 있다. 서울로 가는 사람이 많다. 비율적으로. 근데 거기에 인구 자체도 수원이 더 많으니까 여기에 통근 인구 비율이 아니라 통근 인구인데 당연히 그것조차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C하고 D 같은 경우는 청장리 인구 성비는 당연히 철원이 군사도시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살펴보겠고 그 다음 14번 문제. 상대적으로 한지보다는 세지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지가 만점 받았다는 친구들이 연락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조금 낯선 게 왜냐면 우리가 딱 그냥 영남권 4개 다 하고 봤을 때 섬유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섬유 보고 대구를 찾으려고 했을 텐데 엄마 대구가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지? 하고 다시 보면 영남권에 있는 지역들만 가지고 4개씩 순위를 뽑은 거라서 그렇게 좀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거는 대구가 있다라고 해서만 풀면 안 되고 누가 더 유의미하게 예를 들면 섬유를 할 때 대구가 크냐 그다음에 전자를 할 때 구미가 더 누가 유의미한 숫자를 갖느냐 이런 거예요. 아, 구미 같은 경우도 가에도 있고 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구미가 큰 건 다니까 해보면 얘가 전자가 되고 요게 섬유가 되고 그쵸? 요게 자동차가 되고 이렇게 추려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면 선생님도 이제 저녁이 되니까 목이 더 잠기는구나. 근데 그냥 그래 이게 힘들잖아. 힘든데 얘들아 이게 끝이 없는 거면 못해. 근데 끝이 눈앞에 있으니까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뭐 좀만 더 버텨보자. 우리 미래 남지 않도록. 자, 선지로 가볼게. 1번 보게 되면 관련 산업이 집적했다. 여기까지는 중화하게 다 돼. 근데 조립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만 되는 거야. 어찌됐건 틀렸고 2번은 요거는 섬유 의료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더 무겁니? 라는 건데 당연히 섬유가 더 가볍고 자동차가 중화기니까 무겁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전국 출하액이 가하고 다하고 누가 많아? 그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가 1등이라고 했어요. 전자가 전체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래서 4번도 잘못된 얘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다 전자제품은 최종 제품 자동차보다 항공기로 수출. 그렇지 가벼우니까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그걸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5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빨리 할게. 서울, 경기, 인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제일 플러스가 크고 서울이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크고 인천이 가운데 껴있고 이렇게 되겠죠. 인천의 경우는 연도를 몇 년 기준으로 어떻게 잡냐 얼마 기간 동안 그거에 따라 마이너스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기가 제일 크다 서울이 제일 작다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B는 그렇지 3차가 크니까 서울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A하고 C가 있는데 C는 둘 다 어정쩡하니까 됐고 A는 1차 산업이 크잖아. 그럼 인천하고 경기 중에 인천은 그래도 광역시 경기는 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경기가 되고 남아있는 C가 인천이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 B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7번 4페이지 17번 보면 관북지방에 위치합니까? 아니요 그랬을까? 2는 지워줘야 돼요. 개방지역에 위치합니까?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남포라든지 아니면 원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방지역은 아니에요. 원산이 좀 애매함은 있어요. 원산이 어떤 애매함은 있냐면 금강산 자체는 개발이 됐어요. 개방이 됐습니다. 남한과. 그런데 이제 원산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북한이 그걸 묶어가지고 개방하려고 한단 말이야. 개방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산 자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애매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산을 가지고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남북합작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랬으니까 계속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A하고 D 남았다 칠게 그냥. 근데 여기에 경의선 철도다 그랬으니까 경의선은 신의주로 가는 거지. 그치? 원선이 원산 쪽으로 오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건 네 번째 곡에 이걸 통해서 신의주다 A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문제 틀린 사람은 9월 달에도 북한 문제 있었는데 틀렸을 가능성 커. 그건 암기를 안 했다는 방증이야. 암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18번 문제가 에너지 문제 중에 좀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왼쪽에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하자면 이거 가지고 농림법이 크니까 전남 이렇게 갈 수 있기야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봤더니 유탄, 원, 천 중에 하나라는데 세 지역 전남,
충남, 전남, 강원 중에 원자력은 전남에만 있으니까 하나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면서 요 녀석이 전남이라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가 이제 수력이 크니까 요게 강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충남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아니라면 이 왼쪽에서 보게 되면 공공 서비스 관광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고, 요거는 예, 공장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충남, 그 다음에 강원이라는 걸 가하고 다가 각각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BCD를 봐야 되는데, 충남에서는 누가 1등이다? 석탄이 1등이다. 전남에서는 석유가 1등이다. 그러니까 탄, 유 이렇게 되는 거지. 강원에서 석탄 1등인 것도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 C가 남아있으니까 C가 누가 된다? 천연가스. 이렇게 해주시면 18번 문제 되는 거죠. 오케이? 충남, 전남, 강원이고 그 다음에 A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1번 보게 되면 가장 많다는데 이거는 석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B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은 가정용으로 많이 소비된다라는 거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 3번은 석탄이 더 들어온 게 맞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D는 원자력은 B,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화석에너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하면 석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석유가 될 거고 그 다음이 누가 되냐면 원자력이고 그 다음이 천연가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D가 더 빠르다라는 건 그것도 석유보다 빠르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거는 지역만 연결하면 비율이니까 왼쪽 자료 그대로 해석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마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19번 문제 19번 문제 생각보다 문제들 간단해서 좀 빨리 풀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지리는 사실은 다 맞으면 기세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자기 실력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해요. 대신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아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고 있구나 이 정도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은요 왼쪽 100만 이상의 도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이상의 도시 인구 비율은 그렇지 0, 수, 호, 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제일 크니까 얘가 0, 그 다음이 수, 그 다음에 호, 충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이고 잠깐만 선생님이 화면을 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케이. 오른쪽 자료. 가의 2위 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2위 도시는 누가 되겠니? 그렇지. 수도권의 2위 도시는 인천 이렇게 되는 거야. 인천. 오케이. 얘들아 수도권 전체 이걸 시도별로 따지게 되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서울이고 인천이지. 근데 경기도는 여러 도시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2위 도시는 인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남권의 2위 도시는 대구겠지. 그렇지. 대구가 역전당했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충청권의 2위 도시다라는 건 청주 80만대로 진입한 예 청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청주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 이게 80만 찍혀 있는 거 맞아? 충청권 청주 숫자가 난 선이 보조선이 안 거져 있어서 좀 애매하네. 그 다음에 같은 경우 호남권인데 2위 도시는 전주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인 거 외워주면 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라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인데 광역시는 100만이 넘어야 돼요. 이거는 뭐 권역을 몰라도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렇지 인천이 대구 미안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많다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 선지는 나는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는데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의 반배래잖아. 반대가 될 거냐. 100%에서 빼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화율이 예를 들어 90이다. 그러면 10%가 촌락이 된다고. 촌락 비율이. 도시화율은 수, 영, 충, 호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남권과 호남권을 비교하는 거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호남권의 촌락률은 더 높다라고 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4번은 다는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1위 도시인구 인구가 많다는데 서울이 당연히 더 많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가가 영남권, 나가 수도권, 다가 충청권이니까 잘못 말한 거 확인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화면 좀 눈 아플 텐데 미안. 이렇게 넘겨놓고 얘기를 할게. 한국지리는 실전에 가면 더 어려울 거예요. 수능이.
그러니까 왜냐면 6월하고 9월 달을 놓고 보게 되면 세계지리가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만점이 1컷이었지만 한국지는 그렇지 않았거든. 한국지는 계속 변별력 있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의 경우 이 10월 달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쉽다 쉽다 하면 분명 상처받는 친구 있죠. 나는 지금 아쉬운데 점수가 이런 생각으로 그치? 근데 그런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아쉬움 없이 쏟아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짤막하게 여러분들 10월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